첫 번째로 사면과 관련돼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단행한 설 특사 사면 대상자 후보 명단과 관련되어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주고받은 자료들의 일체 그리고 2024년 2월 2일 날 개최된 사면심사위원회 개최를 심사위원들에게 통지한 내용. 두 번째로 검사 국외훈련 관련돼서 지난 국감 때 이미 국외훈련 관련된 논문 표절로 지적된 그 논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4가지 논문에 대해서 일단 특정을 해서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해당 표절 논문과 관련돼서 훈련비 환수 내역 그리고 후보자께서 그 퇴직한 검사들에 대한 훈련비 환수와 관련된 견해가 어떠신지 마지막 세 번째 무죄평정 관련된 내용입니다.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무죄가 판결이 선고가 됐을 때 그 수사 기소한 검사의 책임과 관련돼서 무죄평정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 관련돼서 2023년도에 무죄평정 현황 월별 통계를 저희가 요청드렸고 사건 평정 규정 별지 제8호 서식을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좀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그 별지 서식 관련된 경우에는 이게 비공개 예규라고 제출 거부를 1차적으로 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건 서식에 불과하고 2022년 10월 달에 이미 전임 장관께서 서식을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예규가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된 서식을 달라는 것에 불과해서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후보자님, 비위 공직자 사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사면에 대해서. 네,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설 특사로 비공직자 등 24명을 사면해 주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네. 그 중에서 특히 4명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의 전 비서실장인 김기춘, 전 안보실장인 김관진, 전 기무사 참모장인 김대열 지영관. 이 4분 사면해줄 만한 사람들입니까? 제가 사면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럼 일반론으로서 비공직자 사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신데 그 적절하게 잘 판단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역할은 뭡니까? 법무부 장관은 그 산하에 있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네, 실무자에 불과합니까? 결국 권한은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기 위해서 알고 싶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범죄 사실이 이렇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문화예술인 피해자가 1,898명입니다. 김관진 안보실장 댓글 공작을 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정치 관여 행위 군영법 위반이고 군무원 채용할 때 친정부 성향 조사에서 호남 출신은 배제했습니다. 김대열 지영관 기무사 참모장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사찰했습니다. 제한군인회의에 정보를 줘서 집회 장소 선점하게 하고 맞불 집회 기획했습니다. 모두 다 징역 실형 2년씩 지금 선고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 비위행이면 그냥 사면해줄 만한 사람들일까요? 제가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것이요. 명분이라도 말이 되면 모르겠어요. 지금 법무부에서 이야기한 게요. 국민통합입니다. 국민이 통합이 됩니까? 이게 평화와 화해를 통해서 국민을 통합한다는 건데요. 이분들을 풀어주면 어떤 국민들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까? 잊었던 것도 다시 생각이 나서 화가 나는데 누가 평화로워져요? 누가 화해한다는 거예요? 이분들만 좋은 거잖아요. 풀려난 사람들만 좋은 거잖아요. 비공직자하고 사면해주는 권력자 둘이 화합하는 거지. 둘이 통합하는 거지 뭐 국민이 통합이 어디 있습니까? 장관 되시면요 이런 보도자료 만들지 마세요. 이거 법무부에서 만든 거거든요. 논거를 제공하는 거예요 법무부가. 그 사면권 제한에 관련된 해외 입법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면권에 대해서 절차적, 내용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고 제한해야 된다. 특히 비공직자 안 된다. 이런 지금 제도적인 개선 논의들이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로서 입장이 있으십니까? 취임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외 사례 중에는요 형기를 마치고 나서 최소한 5년은 지나야 된다. 미국 같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제한을 두고 있고요. 이런 사례들 많고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도 21대 국회에 저희가 지금 확인된 것만 관련된 법안이 5개나 나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입장을 주십시오.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 형기를요 하루도 안 산 사람도 있어요. 이 4명 중에서요. 지금 김관진 안보실장은 하루도 안 살았어요. 징역 2년 중에. 이런 못하러 재판합니까? 징역 실형 2년 선고하면 뭐예요? 하루도 안 사는데. 그리고 이번에 지금 그 최은순 씨, 김건희 여사 모친입니다. 사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 1년 선고받아서 지금 실형 살고 있는데 가석방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관으로서 가석방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 후보자로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받아 알지는 못하지만 받지 않아서 알지는 못하지만 그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가석방 결정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취임하시면 바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 검토하셔서요. 인사청문회 전까지 의견 주십시오. 국민들께서 알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최은순 씨가요. 형기를 절반밖에 안 살았어요. 보통 시민들은요. 평생 살다가 한두 번 죄 지으면 형기 꽉꽉 채우고 나오는 게 보통 시민들의 삶이에요. 누구는 꽉꽉 채우고 누구는 절반 살고 이 말이 됩니까? 법무부에서 가석방 추진을 한 사실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3.1절 지금 가석방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요. 장관님께서 장관님 업무잖아요. 그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안 하겠다 말씀을 주시면 국민들께서 더 편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화면을 좀 볼게요. 지금 이번에 사면에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적인 문제도 있지만요. 중간에 과정에서 이 사면 될 거라는 걸 알려줘서 이 사면 대상자에 특히 4명이 빨리 상고 취하고 확정돼서 사면을 빨리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논란입니다. 이름이 지금 약속 사면 논란이라고 붙어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건 동아일보 2월 7일자 사면입니다. 취지는 역대 정부에서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고 계속 지적이 되는데 그냥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개선이 안 된다라는 취지예요. 장관이 되시면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결국은 사면 검토 대상이라는 사실을 해당자에게 누설해줬다. 기밀 누설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조사하시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면 절차에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사면심사위원회 전에 알려줬다는 거예요. 사면심사위원회가 2월 2일인데요. 이 4사람이 어떻게 귀신이 알려줬는지 1월 31일, 2월 1일 하루 전 이틀 전에 4명이 전부 다 상고 취하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사면하는 것도 특혜인데 사면에 패스트트랙이 있는 거예요. 확정이 되기 전에는 사면할 수 없잖아요. 근데 미리 확정하는 거 알려줘서 확정시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알지를 못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말씀을 하셔서 뭐라고 반박을 하기 견해를 묻는 겁니다. 장관이 되시면 진상을 파악하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만들 수 있냐는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위원님 하겠습니다. 네. 법무부 1년 세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오전에 잠시 봤는데 4조 한 5천억 네. 가까이 되는 것으로 4조 원이 넘습니다. 꽤 큰 돈이죠. 이제 장관님께서 그 부분을 잘 감독해 주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혹시 검사 9개 훈련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작년에 49억이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49억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적정한가요? 제가 평가를 하기에는 좀 검사 시간이 좀 1인당 모자라. 예산을 하면요. 많게는 약 5천만 원 정도, 작게는 2천만 원 정도까지 지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연수의 조건들을 잘 지키고 열심히 공부하고 오면 좋죠. 그런데 그 연수 결과로서 제출하게 돼 있는 논문과 관련돼서 작년에 논란이 됐습니다. 표절 논란인데요. 제가 국감장에서 대표적인 표절 논문 4개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임 법무부 장관께.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모두 다 표절이라고 답변을 받은 내용들이고 표절의 정도가 좀 심각합니다. 뭐 제목, 콤마, 각주, 그 다음에 표 그대로 베껴왔고 한 20페이지 정도 통으로 가져온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표절률이 93%가 넘는다. 그리고 때로는 문장이 500개인데 논문 전체가 그 중에서 실제로 베끼지 않고 작성한 문장 자체가 30여 개 정도밖에 안 된다. 7% 정도 수준이다. 이런 논란까지 벌어졌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환수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장관에게 질의를 했고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그 뒤로 지금 한 4, 5개월 동안 무소식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이 뭐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라고 하면 나중에 장관 취임하고 되면 반드시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필요하면 환수 조치를 해야 됩니다. 금액이 작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공무원 인재 정확하게 법령이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전직 검사 이미 퇴직했다고 하더라도 환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른 지금 국회 해석입니다. 예, 회수를 안 하시면 그만큼 이게 국민 혈세가 손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검토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회수를 하고 있고 네, 또 뭐 계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근데 그 자료 제출 오전에 요청했던 내용이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장관님의 명확한 입장을 좀 듣고 싶었는데 그러면 뭐 일부 회수하고 있는 내용 확인하시고 회수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수하겠다 장관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여쭤볼 것은 법률과 관련된 사항인데 성적 수치심이라고 하는 법률 용어에 대한 논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수치심이라고 하는 말에 국어 사전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떳떳하지 못한 게 수치스러운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성범죄가 있었을 때 성범죄자가 떳떳지 못한 걸까요? 성범죄 피해자가 떳떳지 못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죄자가 떳떳지 못하겠죠. 그렇죠. 피해자가 떳떳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성적 수치심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써왔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 다시 말해서 피해자가 떳떳지 못한 느낌이 있는지 여부, 이걸 가지고 많이 심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비판이 굉장히 많았고 이 때문에 법률 용어인 성적 수치심 용어를 지금 우리가 바꿔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작년 말에 아동복지법 교정 그 법 조항도 개정이 됐고요. 다른 용어로. 또 사실 대검이나 이런 행정기관에서도 내부적으로 지침 용어를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관련된 지금 우리가 성범죄에서 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국회 지금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제가 받은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만 써주셨어요. 성적 수치심을 다른 용어로 사용해야 되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개정 후에도 처벌 기준이 일관될 수 있고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주셨는데 지금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미 논의가 1년 넘게 됐고 대안으로서 불쾌감, 모욕감 등등이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됐고 이제는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이제 불쾌감, 모욕감, 용어에 대한 입장을 만약에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하면 다른 무슨 용어가 있는지 입장을 내서 이 시기 때문에 끝나기 전에 정리하십시오.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그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그 부서와 저희들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